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말하기.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저한테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시죠? 그럴 때는 매일 이 연습만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 영어 회화가 됩니다. 간단하지만 입에서 잘 안 나오는 표현들. 저 거기 가본 적 없는데요.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3초 안에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정말 친절하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10문장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거기 가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이번에 현재 완료로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말할 때 많이 사용돼요. 뭐뭐 해본 적 있어요? 뭐뭐 해본 적 없어요? 이런 것들 말이죠. 여기서는 가본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를 가서 거기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원어민들은 비동사를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I've never gone, go를 쓰는 게 아니라 I've never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 부정은 I haven't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I've never, never를 썼어요. I've never been there. 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죠. 한국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서울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할 때 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이 대답은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Never. 여기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가본 적 없어요는 I've never been there.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데 여행 가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맛있는 식당이죠.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영어로는요.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an you를 쓸 수도 있지만 could you라고 하게 되면 더 공손한 느낌이 돼요. 이게 가능성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줄 수 있어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뭐뭐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돌려서 말한 느낌이 돼요. 더 공손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Could you recommend 뭐를 추천하냐면 식당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a restaurant 이렇게 했죠. 그래서 편하게 쓰실 거면 can you가 잘 어울리지만 좀 더 나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라고 하면 could you를 써서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몇 시에 자러 가세요? 라고 묻고 있죠.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몇 시다. 영어로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까지 한 번에 가셔도 좋은데요. when을 써서 언제인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언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몇 시인지 물어본다면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를 가진 do you를 더해서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상대방이 몇 시에 뭐뭐 하는지 궁금할 때 헬스장은 몇 시에 가세요? 샤워는 몇 시에 하세요? 이렇게 궁금한 걸 뒤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go to bed 이걸 썼죠? 그러면 몇 시에 자러 가세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 두 가지 의미 단위 중에 안 되는 부분을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앞에 건 잘 나오는데 뒤에 게 안 된다. 그러면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go to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부드럽게 빠르게 하다 보면 go to나 go to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한 다음에 다시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잘 되네. 이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횟수는 다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이 영어가
머리로 아는 거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이것도 have pp네요. have pp는 현재 완료. 그러면 어떤 의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She has been sick for a week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그녀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아프구나. 지금 또 콜록콜록하면서 아픈 상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have pp인데요. 그냥 우리가 그녀는 아파요 라고 하면 She is sick. 그냥 상태를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she have pp니까 has been sick. 이렇게 바꿔주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프구나 라고 쭉 이어지는 시간을 말해줄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언제다, 뭐뭐 동안이라고 하면 for를 써주시면 돼요. for a week.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 되겠죠. 그녀는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를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그냥 she is sick라고 하면 아픕니다 라고 지금 아픈 게 되고요. She was sick 하면 아팠어요 라고 예전에 아팠던 걸 얘기하는데 이걸 두 개 연결하는 게 현재 완료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How? 뭐뭐 하셨나요? Did you? 두 개 더하면 How did you? How did you?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누가 툭 치면 How did you? 라고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오다, 가다라고 할 때 go나 come을 많이 생각하는데 get 동사도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get이 약간 변화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거나 가거나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끼리 뭔가 길을 물어볼 때 get 동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저거는 얻다나 받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착하다, 오다, 가다까지 같이 알아두신다면 대화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ow did you get here?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막 꼬불꼬불 오기 힘든 곳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도착하면 저분은 어떻게 오셨지? 지금 차 수리 맡겨서 오기 힘들 건데 그런 느낌으로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일 늦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늦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늦을지도 몰라요. 늦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한데 그럴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면 되죠? I might be late tomorrow. I might be late tomorrow. 바로 might가 등장하면 됩니다. 추측 중에서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대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I will be late 하면 늦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이상은 늦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I might be late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늦나? 뭔 일 있으면 늦을 수도 있는데 아닐 것도 같아. 이런 느낌이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 I might late 비동사를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ate 하면 늦다가 아니라 늦은 이라는 의미니까 be late 비동사를 꼭 같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머리를 살짝 긁으면서 I might be late tomorrow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might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might be late tomorrow. I might be late tomorrow. 내일 늦을 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요. 머리를 잘라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머리 잘라야 돼.
네, 머리를 정말 자른다. 이거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되겠죠? 영어로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저도 오늘 간단하게 머리 자르고 왔는데요. 이 머리를 자르다, 이발하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 get a haircut. 특히 남성분들 매달 머리 자르시죠? 그거를 바로 get a haircu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다 다시 해볼까요? get a haircut. get a haircut. 그다음에 잘라야 해요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들 사용하는 게 have to입니다. 이거는 꼭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안 자르면 내일 막 학교에서 막 두발 검사하면 엉덩이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잘라야 된다. have to.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머리가 지저분해서 머리를 좀 자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need to가 잘 어울려요. have to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I need to. 저 뭐뭐 해야 합니다. get a haircut.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머리를 잘라야 해요. 그리고 8번째는 콘서트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뭐뭐는 어땠어요? 라고 상태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How was? 너의 하루는 어땠니? 그 영화 어땠어요? 콘서트는 어땠어요?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상 대화할 때 너무 쓰기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패턴 영어 책에서도 꼭 이걸 포함시키는데요. 이번에는 콘서트 다녀온 친구에게 How was the concert? 그 콘서트는 어땠어? 라고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부터 외워주셔야지 나중에 대화할 때 훨씬 더 쓸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콘서트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 다음 9번째는요.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말이 등장할 거고요.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 뭐뭐 해 주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만들어 볼게요. She is going to teach us Korean. She is going to teach us Korean.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 단위는 she is going to.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데요. will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will이 기본이고 여기서 뭔가 예정된 일들, 뭔가 생각을 미리 해둔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면 be going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냥 뭐뭐 할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얘기한다면 will, 미리 뭔가를 할 거라는 계획이나 생각 정도가 있었다면 be going to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말은 같아도 이 느낌에 따라서 두 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 느낌을 넣어서 she is going to. She is going to. 자, 이제 뭘 할 건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건네준다. 아니면 건네준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주다 동사들은요. 형태가 주다 동사 넣은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르쳐 주다, teach.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우리한테, us.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한국어를, Korean. Teach us Korean.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 되겠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주다 동사가 등장해도 이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Teach us Korean. Teach us Korean.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여기로 언제 이사 왔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 온 겁니까? 여기로.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쭈쭈쭈 문장이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완성됐고 이거와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When did you move here?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 시간이 걸리긴 할 건데요. 나중에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니 언제 뭐뭐 할 겁니까? When did you? When did you? 언제는 when,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 이거 두 개 묶으면 when did you? 언제 하셨나요? When did you?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when의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쉬울 거예요. When did you? When did you? 그 다음에 여기로 이사하다 move here. move here. move는 움직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사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e here 하면 여기로 이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연결해 볼게요. 언제 뭐뭐 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여기로 이사하다 move here. When did you move here? 강세 두 번 넣으시면 되겠죠? When did you move here? 이렇게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강세 살짝만 주셔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로 언제 이사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move here?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가물가물할 때 또 얘기하면서 살려주는 게 좋거든요. 네, 만약 환경이 된다면 꼭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거기 가본 적 없어요. I've never been there. I've never been there. 식당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Could you recommend a restaurant? 몇 시에 자러 가세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She has been sick for a week.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내일 늦을 수도 있어요. I might be late tomorrow. I might be late tomorrow. 머리를 잘라야 해요.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콘서트는 어땠어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거예요.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She's going to teach us Korean. 여기로 언제 이사 왔어요? When did you move here? When did you move here?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쉽고 재미있는 입영작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전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현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에서 맴돌고 나오지 않는지 제가 모두 꺼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문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인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좋아한다. I like.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렇게 평서문을 쓰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I like.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I don't like. 여기까지 바로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가 영어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만 말하면 끝나죠.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추울 때 나 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일어나다. 이렇게 의미 단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고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는 do you? 이걸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do you 자리에 did you나 can you 등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늘 하는 건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ime do you? 몇 시에 하세요? 다음에 어떤 행동만 넣으면 끝나죠.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라고 해서 wake up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get up 이거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눈을 뜨는 건 wake up, 몸을 일으켜서 어우 잘 잤다고 일어나는 건 get up. 사실은 두 개 중 뭘 써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이번에 wake up을 써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본 적이 있어요도 경험, 가본 적이 없어요도 경험.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never 이거를 빼고 보시면요. have pp 이번엔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있어 본 적이 없다지만 가본 적이 없다, 와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go나 come보다 비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has been to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자, 그런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갔죠? 바로 never 이건데요. 물론 부정문을 만들 때 has에다 not을 붙여서 hasn't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부족하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강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never만 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책이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을 주어로 써서 I, you, he, she 이런 게 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럼 어색하지 않을까요? 책, 얘를 주인공으로 주어로 둔다면 문장은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책은 어떤 행동을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라고 비동사와 함께 말이 활용되고요. The book is, 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얘기했고요. 이제 어디 있는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책은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 전치사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under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where is my book? 하면서 책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재원, the book i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해볼 거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말해볼게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지금 입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한 거고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입니다. She wears 여기서 she is wearing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주시면 됩니다. ing 강세 주시면서 생생한 걸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거예요.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뭘 입고 있죠? A blue dress.
파랑 드레스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e's wearing a blue dress. 한 번 더요. She's wearing a blue dress. 현재 진행형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째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 영어로 하면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Can you와 could you 중 어떤 게 더 공손할까요? 그렇죠. could you? 이게 더 공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이죠. 그냥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있잖아. 해줄 수 있을까? 돌려 말하는 게 더 공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could you wait a minute? 1분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도 뭐 다급할 때 1분만, 1초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1분, 1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a moment, a second, a minute 전부 다 잠깐만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을 말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뭐뭘 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을 콕 집어내서 그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줄게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되겠죠. 원래 현재 진행형으로 했다면 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 비동사, 요거를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저께 밤에 막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가 저에게.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친구가 야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어제 한 10시쯤이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I was reading a book. 나 책 읽는 중이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면 돼요. He was reading a book.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He wa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8번째는 그들은 추울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옷 입는 거 봐봐. 이렇게 바람 불고 춥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반팔 티 하나 입고 갔잖아. 내가 그렇게 자켓 들고 가라고 했는데 걔네들 틀림없이 추울 거야.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추측해 볼게요. 그러면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이렇게 됩니다. must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they are cold가 그들은 추워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They must be cold 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추울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채로 하는 추측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애매하게 확신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으로 바뀐다고 하면 They might be cold. 그들은 추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고요. must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무엇을 하셨나요? 어제. 이렇게 순서대로 꺼내주시면 되고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what? 너는 했니? Did you do? 과거를 물어볼 때 뭐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did you입니다. 그래서 did you do? 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여기다가 이제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다 꺼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이번에는 어제라는 정보를 더하니까 yesterday.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네, 이거 좀 많이 보던 형태 중에 하나죠?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spicy food. 좋아하지 않는 거 I don't like. 그 다음에 대상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운 음식은 spicy food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P는요. 약간 된소리로 발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spicy가 아니고 spicy.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강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spicy라고 하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된소리 내주세요. spicy food. spicy food.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에다가 매운 음식 spicy food 이걸 넣으면 완성됩니다. 나 매운 음식 안 좋아해. I don't like spicy food. 내가 원래 안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좀 알듯말듯하게 느껴질 건데요. 이럴 때 2번, 3번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랑 같이 해요. 따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2번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그들은 추울 겁니다.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spicy food. I don't like spicy food.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 입영작,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문장을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박물관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 같은 데 가면 우리 박물관 꼭 들르긴 하죠. 언제 열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원어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useum opens at 10 a.m. 보통 우리가 I, you 이렇게 사람 주어를 써서 많이 얘기하죠. I like your hairstyle. You look like a model.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장소 등도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The museum opens. 박물관은 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주어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문을 열어요. The museum opens. 여기다가 이제 몇 시에 여는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특정한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땐 a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t 10 a.m. 그러면 10시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할 때는요. 일단 주어 동사 이거를 한 세트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박물관 문 열죠. The museum opens.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의미다니 언제 오냐면 10시에 열지. at 10 a.m.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museum opens at 10 a.m. The museum opens at 10 a.m.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피 다 드셨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대접했는데 이제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요. Have you finished your coffee? Have you finished your coffee? 질문을 하고 있는데 did you도 아니고 do you도 아니고요. have you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Have you pp. 이거는 현재 완료 질문인데요. 과거와 현재까지 연결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다 드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플러스된 느낌은 다 먹어서 지금도 다 먹은 상태니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 현재 완료 느낌 나는 문장을 계속해서 만나보면서 얘기해 보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먹다, 끝마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finish. 이거의 pp 형태 have you finished? Have you finished? 그 다음에 your coffee. 너의 커피를 다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e you finished your coffee? Have you finished you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지금 집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간 추측을 해보는데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집에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추측을 할 때는요. They must be at home now. They must be at home now. 이렇게 mus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추측 표현이 되는 거죠. They must be.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일 것이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They must be. They must be.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있고요. 어디 있냐면 at home. 집에라고 할 때는요. at과 함께 사용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at home. 집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거의 다 끝났죠. They must be at home. They must be at home.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틀림없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강세도 살짝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they must be 라고 하는 것보다 they must be 이렇게 강한 느낌을 넣어주시는 거죠. They must be at home. 그들은 집에 있을 거예요. Now. 지금 집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y must be at home now. They must be at home now. 그들은 지금 집에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점심에 뭐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가 아니라 무엇을 먹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이기 때문에 문장 처음에 What did you have for lunch? what을 사용했습니다.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문장 처음에 강세를 주면서 시작해요. What? 뭐야? 근데 뒤에 보니까 Did you have? 여기서는 is 말고도 have를 사용해서도 먹거나 마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have의 다양한 쓰임새 중 정말 많이 사용하는 느낌이니까 have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점심을 먹다. have lunch.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What did you have? 뭘 먹었니? did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보고 있죠. What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그리고 점심을 위해서 점심으로 라고 해서 for를 사용해서 for lunch 이렇게 했습니다.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뒤에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저녁은 뭐 먹었어요는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저녁은 dinner. 아침에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아침은 breakfast.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내일 치과에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갈 거야 보다는 갈 예정입니다 정도의 의미를 더한다면요. I'm going to the dentist tomorrow. I'm going to the dentist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Go to the dentist. 이거는 치과에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I wil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I'm going to the dentist. 진행형과 똑같은 be 플러스 ing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행 중인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말할 때는 확정된 미래 느낌이 됩니다. 확실하게 갈 거다.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나 갈 거야. 뭐 예약 정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I'm going to the dentist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만약 뒤에 tomorrow, 내일이 아니라 now, 지금 이렇게 했다면 I'm going to the dentist now. 나 지금 치과에 가고 있어.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보통 뒤에 나온 표현으로 구분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표현은 확정된 미래.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6번째는요. 소금 좀 건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건 영어로 C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Can you입니다. Can you?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더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그게 바로 Could you입니다. 혹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돌려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되고요.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그냥 해줄 수 있어.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가 더 공손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네주다는 pass. 나에게 me, 그 소금을, the salt. pass me the salt. 주다 동사는 이렇게 누구한테 무엇을 주는지 순서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pass me the salt. 이거 자체를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pass me the salt. 소금 건네줘. 사실 앞에 could를 안 쓰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 건네줘 라는 느낌으로 조금 공손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우리는 공손한 상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C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소금 좀 건네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우리는 도시에 살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도시에 안 살아. 이거는요. We don't live in the city. We don't live in the city. 살다는 live. 우리는 살지 않아. We don't live. 강하게 보통 부정문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강세를 주면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We don't live.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어색하죠? 장소를 넣어주셔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in Seoul 하면 뭐 서울에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만 네,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거 다 도시에 살지 않는다. In the city. In the cit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I don't live in Seoul. We don't live in 울산.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 바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I don't live in Korea. 저 한국에 살지 않아요. 나라 이름을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8번째는요. 음악 듣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걸었는데 계속 막 혼자서 걸어가면서 내가 말을 막 못 들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멀리서 쭉 다가가서 톡톡 치면서 Are you listening to music? Are you listening to music? 예전에는 이렇게 줄이 쭉 있어서 이어폰을 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귀에 이렇게 딱 꽂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톡톡 치면서 야, 너 음악 듣고 있어? Listen to music이 음악을 듣다 있고요. 이거를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Are you listening to music? Are you listening to music? Are you ing? Are you ing? 이 구성, 이 형태에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Are you listening to music? Are you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영화가 지루했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루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지루한데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으로 물어본다면
The movie was boring, wasn't it? 부가의문문이라고 불리는 우리 tag question 사용했습니다. 일단 기본 문장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 영화는 지루했다. The movie, 영화를 이 자체를 주어로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루하는 건 어떤 동작이 아니고 그냥 지루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말한다면 지루했어요.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 참고로 bored, ed로 끝나면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게 돼요. I'm bored. 난 지금 지루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boring, ing 형태로 사용하면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 지루하지? 이거를 You're boring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넌 지루한 사람이야. 넌 지루해.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영화가 지루했으니까 얘를 설명하는 거죠. The movie was boring. 그리고 나서 우리 한 번 더 확인한 느낌. 그렇죠? 라고 물어볼 건데요. 이거는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the movie was 순서 바꾸면 was the movie. 근데 the movie가 너무 길어서 그냥 그것이라고 it으로 바꿔볼게요. Was it. 그런데 한 번 더 해줄 게 있습니다.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그래서 was it이 아니라 wasn't it?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이게 완벽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tag question 문장 가지고 올 거니까 저거 또 나왔다.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몸에 익게 되고요. 이게 10번, 20번 만나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몇 번 만났는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크게 소리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The movie was boring, wasn't it? The movie was boring, wasn't it?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오늘 이 이메일을 보내야만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I must send this email today. must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추측할 때 must를 사용했죠. 틀림없이 그럴 거야. 이런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추측뿐만 아니라 의무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강한 느낌이 되겠죠. 반드시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이 이메일을 오늘 보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꼭 보내야 되고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must.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해. Send this email. 이 이메일을 보내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Today. 오늘이죠.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꼭 해야 돼. I must. 이 이메일을 보내다. Send this email. 오늘은 today. I must send this email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거 약간 가물가물해지면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줄 거예요. 2번씩 얘기하면서 복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박물관은 오전 10시에 문을 엽니다. The museum opens at 10 a.m. The museum opens at 10 a.m. 커피 다 드셨어요? Have you finished your coffee? Have you finished your coffee? 그들은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They must be at home now. They must be at home now. 점심에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내일 치과에 갈 예정이에요. I'm going to the dentist tomorrow. I'm going to the dentist tomorrow. 소금 좀 건네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우리는 도시에 살지 않아요. We don't live in the city. We don't live in the city. 음악 듣고 있어요? Are you listening to music?
Are you listening to music? 영화가 지루했죠? The movie was boring, wasn't it? The movie was boring, wasn't it? 오늘 이 이메일 보내야만 해요. I must send this email today. I must send this email today.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장들 3초 안에 툭 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고요. 주어 동사부터 정말 쉽게 영어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한층 더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여기서 만약 사람 주어 you, I, he 같은 걸 썼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끝내려면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묻기 때문에 수업을 주어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익숙한 건 do you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you를 the class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do 대신 does를 사용한 거는요. the class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oes the class start? 수업이 시작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만약 상대방한테 너 언제 시작해? 라고 물으면 do you start?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does the class start?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비슷한 문장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하니까 맨 앞에는 when. 그래서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수업이 언제 시작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험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건 have pp. 부정이니까 haven't pp. 현재 완료죠. 영어로 I've never been there before. haven't 대신 have never. 더 강한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not보다 never, 절대 뭐뭐 아니다라고 해서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내잖아요. 사실은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데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여기서는 가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한 게 아니라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PP 형태 bean이 등장했죠. I've never been there.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어디 가봤어? 여기 가본 적 없어. 여기 와본 적 없어 라고 할 때 go나 come 같은 동사보다는 원어민들은 비동사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I've never been there. 이것은 거기 가본 적 없어요 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 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before. 이건 나중에 빼주셔도 괜찮아요. 넣으면 의미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천천히 한 번 더 하면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have pp 형태, 특히 비동사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문장 자체를 외우면서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거 몇 번 만나다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넘어서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문장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이런 것들 몇 개 알고 있으면 돌려가면서 쓰기 정말 좋습니다. 막 진짜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여드린 문장에 있는 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걸리다 이때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는 뭔가를 잡다 혹은 데려가거나 가져가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동사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take 같이 정말 중요한 동사, 정말 기본이 되는 동사는 5개에서 10개 정도 자주 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 걸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는 보통 it, 이거와 함께 잘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will it take, will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릴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시간이 걸릴까요?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기다릴 때 이거 나 다음 일정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을 때 how long will it take, 이거 외웠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단순히 표현을 외운다기보다 우리는 문장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까먹거나 잠깐 헷갈려도 천천히 다시 꺼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떠올려 주세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시간이 걸릴까요? will it take, 이렇게 2가지 의미단위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그녀는 연습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should를 사용했다는 것은 강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드러운 느낌일까요? 2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는 해야 돼. 해봐. 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녀의 입장에서는 she should practice. 그녀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more often. 더 자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often 하면 자주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면 more often, 이렇게 됩니다. 연습을 자주 빠져가지고 다 같이 연주하고 하는데 삐걱삐걱 거리는 겁니다. 걔는 연습 좀 더 해야겠는데?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한 번 더요.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보통 I should, you should, 이거는 몇 번 들어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주어만 살짝 바뀌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거라면 she should, 혹은 남자라면 he should, 철수라는 이름이라면 철수 should, 이렇게 바꾸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가 아니라 조금 아직 낯설 뿐이야, 좀 어색하니까 많이 얘기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 자, 이거를 3가지로 나눠보면 몇 시에, what time, 뭐뭐 하셨나요? Did you, 일어나다,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What time did you까지 하나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몇 시에 뭐뭐 하셨나요? 라는 근사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뭐뭐 하셨어요는 과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이나 어제 아침이나 그런 거는 대화 속에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보통 특정 날짜를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을 얘기하는 게 될 거고요. 혹은 yesterday, 어제 정도를 맨 끝에 붙여서 어제는 몇 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괜찮겠죠. What time did you? 여기까지 하나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wake up, 이것만 말하면 끝나잖아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 이런 식으로 덩어리진 표현이 많아질수록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긴 문장도 말할 수 있고 들을 때도 유리할 겁니다.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6번째는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여기서는 did you가 아니라 have you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did you는 과거에 뭐뭐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have you는 경험을 물어보거나 지금도 그런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뭐가 됐든 현재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녁을 먹다, 저녁 식사를 하다는 have dinner인데요. Have you had dinner? 현재 완료 형태로 바꿨다는 거는 저녁 식사를 해서 지금도 식사를 한 상태인지
배가 부른 상태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지금이 꽉 찬 상태인지 혹은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할 때는 현재 완료가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네, 아직이라고 해서 yet도 더할게요. 그래서 Have you had dinner yet? 저녁 식사 아직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그렇죠. did를 사용할 때보다 의미를 한 스푼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did you have dinner 이렇게 해서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완료를 연습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배울 겁니다도 아니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는 영어로 I'm trying to learn Japanese. I'm trying to 패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럴 때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I'm trying to 진행형으로 이렇게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거든요. 뭘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earn Japanese. 일본어를 배우다죠. 그래서 나 일본어 배우려고 하는데 I'm trying to learn Japanese. 막 학원도 알아보고 책도 사고 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모양을 try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일본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I'm trying to learn Japanes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일본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8번째는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사람이 아니라 택배를 주인공으로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이번에도 will you, 당신이 뭐뭐 하나요가 아니라 주어를 the package, 택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택배는 도착할까요? 라고 해서 Will the package arrive? Will the package arri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앞에 뭐가 붙어 있죠? when입니다. 언제일 땐 when, 언제 해요는 when, 이렇게 어디서는 where. 왜 그런 거야? Why? 적당한 게 앞에 딱 나오면 의미가 절반은 완성돼요. 앞부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택배가 도착할 겁니까?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이렇게 아주 문장이 잘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그녀는 아침 내내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침 내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를 강조한다? 그러면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have been ing.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전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have pp가 아니라 have been ing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g는 보통 진행형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걸 더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ing는 집중.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한 느낌이에요. 네, 제가 만약 I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나 계속해서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 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놀고 싶다는 얘기겠죠. 혹은 I have been waiting for 10 minutes. 나 지금 10분째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건 내가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거 쭉 이거를 아주 생생하게 생생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부산하게 막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면 She has been cooking.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완료를 약간 어색하다면 지금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만날 거거든요. 지금
처음 만나거나 아직 얼마 안 됐다면 반갑게 인사하는 느낌으로 문장 얘기해 주세요.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하루 종일은 all day, 아침 내내는 all morning. 그래서 그녀는 아침 내내 요리하고 있습니다.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방을 청소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로 바꿔볼게요. I need to clean my room. I need to clean my room. have to, need to, should. 일단 막 쓰셔도 괜찮아요.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얘기하다 보면 조금 아쉬움이 될 겁니다. 좀 더 구분하면 좋을 건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have to. 뭐뭐 해야 돼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need to. should는 약간 부드러운 조언이나 충고의 느낌.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막 지금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쓰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연습할 때 I need to, I need to 필요하니까 I need to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돼요. 내 방을 청소하다 clean my room. 나 내 방 청소해야 돼. I need to clean my room. 2개 더하면 끝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need to clean my roo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항상 수업이 끝날 때는 내가 배웠던 거 한 번씩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1번부터 가볼게요.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그녀는 연습을 더 자주 해야 돼요.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몇 시에 일어났어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 저녁 식사 하셨어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I'm trying to learn Japanese.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요?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그녀는 아침 내내 요리하고 있어요.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방을 청소해야 해요. I need to clean my room. I need to clean my room.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퀴즈 드릴 테니까 꼭 댓글로 한번 남기면서 참여해보세요. 직접 얘기해보고 써봐야지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